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저희가 집합건물법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된 쟁점이 점유자도 서면 결의로 관리인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심, 즉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랐어요. 이 사건을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가 한번 질의응답 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만 지역과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제가 일부러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1년 전 준공이 되었고 시행사가 더 이상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면 결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관리단장으로 뽑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입주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들. 여기에는 구분 수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임차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계시는 구분 소유자와 또 건물에 입주하신 점유자, 임차인들이 같이 중심이 되어서 서면 결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단장이 뽑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들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임차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죠. 준공되고 분양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즉 원래 소유자가 입주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입주하시게 되는 거죠. 대부분 임차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장은 구분 소유자 총회에서 뽑혀야 되는데 임차인들은 서면 결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관리단장으로 뽑힌 것이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장인 저의 동의 없이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장인 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마음대로 자신들이 구분 소유자 총회를 열었고 다른 사람을 관리단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들의 주장처럼 임차인들의 서면 결의로 뽑힌 저는 관리단장이 못 되는 것인가요? 저의 동의 없이 개최된 저들의 총회는 유효한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질문 주신 관리단장님이, 즉 종전 관리단장이 적법한 관리단장으로 뽑혔다고 한다면 이 관리단장은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관리단 대표, 관리인이에요. 적법한 관리단장, 적법한 관리인이라 한다면 법은요, 새로운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 관리단장이 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단장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종전 관리단장이 적법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뽑힌 관리단장은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으로서 집합건물이고 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33조 보시면 임시관리단 집회라고 되어서 제1항에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단 집회를, 이게 총회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서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는 관리인이에요. 즉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단장입니다. 이 관리단장이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 동의받아서 다른 사람이 집회를 마음대로 임의로 소집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집했다면 그것은 하자가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정의 집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즉 여기 구분 소유자 20% 이상이에요. 여기는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유자 포함되지 않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의 소집을 청구해야 돼요. 그 경우에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건물에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사항에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비로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지폐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만약에 사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주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리인을 뽑는 것이 적법하다면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점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명결의를 뽑은 거, 요게 잘못이라면 그 경우에는 여기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건물에는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냐,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냐, 요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관리단 대표의 선임, 요게 법 24조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건물의 대표예요. 관리단장, 관리단 회장, 관리인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규정 보시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회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되게 되어 있고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집회 결의는 없었죠. 그렇죠. 요거 하나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조 제4항인데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요게 점유자라 합니다. 보통 누가 되느냐?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임차인, 판례는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또는 임차인의 직원, 이런 분들이 다 점유자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거나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아무튼 입주한 사람, 그 사람을 점유자라 합니다. 자, 이런 점유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른, 요게 방금 전에 본 요거예요. 요거 조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회에 참석해서, 여기에 참석이라고 되어 놨잖아요. 요것도 또한 염두에 두세요.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조항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임받아서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굳이 이 규정을 쓸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2012년 12월 집합금법 개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입법 취지가 점유자에게도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독자적인 의결권을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규정을 종합해보면 관리인은요,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고, 점유자도, 점유하는 자도, 임차인도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